구간 관료제와 탈관료제 비교하는 문제풀이야. 1번. 다음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을 골라보자. 단 A와 B는 각각 관료제이거나 탈관료제 중 하나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 그러면 제일 처음 해야 하는 일이 뭐야? A와 B가 각각 누구인가? 이걸 확인해야 되겠지? 여기서 지금 첫 번째 줄을 읽어보면 수평적인 의사결정, 탄력적인 조직 운영, 그리고 변화하는 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다 그랬으니까 A는 탈관료제의 성격이 모두 나타나니까 탈관료제구나 쉽게 파악할 수 있고, 그럼 자동으로 B는 관료제가 되겠지. 자, 그러면 관료제에 해당되는 내용인지 B 한번 확인해 볼까? B는 구성원의 권한과 책임이 분명하고 세분화된 업무 수행이 강조된다. 대규모의 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등등등 이야기가 나왔어. 자, 그러면 관료제에 대한 설명이 맞았네. 그러면 A는 탈관료제, B는 관료제. 그러면 이에 맞춰 문제 확인하면 되겠지? 1번. A는 즉 탈관료제는 인간 소외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산업화 초기에 등장한 것은 관료제고요. 우리 탈관료제 같은 경우는 정보화 사회가 시작된 20세기 이후에 등장했다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1번은 X. 2번, 관료제는 목적 전치 현상을 야기할 수 있죠. 그래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관료제는 목적 전치 현상을 야기할 수 있다. 땡. 3번, A는 즉 탈관료제는 관료제에 비해서 조직 구성원의 재량권 및 자율성이 낮다. 재량권, 자율성 무슨 뜻이야? 자기가 결정할 수 있다라는 얘기잖아. 자, 이 조직 구성원들의 각각 의사결정력 이런 것들이 분산되어 있는 건 탈관료제였어. 그래서 재량권이나 자율성은 오히려 누가 더 높다? 탈관료제가 높다. 그래서 3번도 땡. 4번 B는 즉 관료제는 A 탈관료제에 비해 연공서열에 따른 보상체계를 중시한다. 우리 연공서열이 뭐라겠어? 오래 일하면 그냥 자연히 지위가 올라가는 거. 우리가 요거를 연공서열이라 했는데 연공서열에 따른 보상체계를 중시하는 건 관료제였다. 탈관료제의 경우는 성과를 중시하는 이런 보상체계가 이루어집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답은 4번. 2번부터는 1번하고 다 똑같은 유형이니까 바로 문제로 넘어갈게요. A는 단순 반복적 업무 수행으로 인해 저하되는 구성원의 뭐를 높이기 위해 자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제시되었다. 그러면 A가 뭐가 되는 거지? 아까 1번에서 얘기했지? 탈관료제가 되는 거고요. 구성원의 재량권 또는 자율성 이런 것들을 높이기 위해서 고안된 조직 운영 체계는 탈관료제입니다. 그랬으니까 A는 탈관료. 그럼 역시 B는 자동으로 뭐가 된다? 관료제가 된다. 하지만 혹시 틀렸을 수 있으니까 B가 관료제에 대한 설명이 맞는지 확인할게. 정부의 행정조직에서 자의성을 줄이기 위하여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이런 의사결정을 줄이기 위해서 또 공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규모의 조직을 합리적으로 운영하는 원리를 적용하였다. 자의성을 줄이기 위해서. 그러면 관료제에 해당되는 내용이 맞아. 시키는 대로만 해 이런 뜻이지. 그러면 선지 확인하자. 1번 탈관료제는 관료제에 비해 과업 수행 절차의 예측 가능성이 높다. 맞아? 틀려? 틀려요. 과업의 수행 절차의 예측 가능성이 높은 건 관료제야. 왜? 절차에 따라 과업이 수행되기 때문에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예측이 충분히 가능하다. 그러면 1번은 X, 2번 탈관료제는 관료제와 다르게 공식적 규약과 절차에 의해 구성원을 통제한대. 관료제든 탈관료제든
어쨌거나 둘 다 공식 조직을 좀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합리적으로 좀 운영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거든. 그러니까 공식 조직의 운영 방식이다 그 얘기야. 그러면 공식 조직이니까 둘 다 어쨌거나 공식적 규약과 절차에 따라 구성원을 통제하겠죠. 그래서 2번은 X. A는 B와 다른 것이 아니라 둘 다 공식적 규약과 절차에 의해서 구성원은 통제가 됩니다. 3번 관료제는 탈관료제에 비해 업무의 표준화와 세분화를 중시한대. 그렇지. 훨씬 더 업무를 분업화 시켜놓고 절차를 표준화시켜서 했던 일을 지속적으로 반복하는 운영체계는 관료제였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 3번 보기로 직접 넘어갈게요. A에서 조직이 최고의 목적을 위한 최적의 수단을 취할 때 개인은 그 목적을 향해 객관적으로 적확하게, 이거 오탄한 거 아니에요? 적당하고 정확하다 이런 뜻이기 때문에 이거는 오탄한 거 아니야. 영혼 없이 업무를 수행한다. 그 과정에서 개인은 조직이라는 기계의 작은 톱니가 되어 슬프다. 인간소의 현상이지. 업무 시스템에 파묻히고 중요한 말 나왔다. 창의성과 자율성을 발휘하기 어려워진다. 그럼 A는 관료제의 특성에 대해 설명하고 있네. B는 자동으로 탈관료제가 되겠죠.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B가 등장하였다. 탈관료제. 맞네. 1번 A는 관료제는 탈관료제에 비해서 과업 수행 절차의 예측 가능성이 높다. 방금 2번에서 이야기했던 내용이야. 맞아요. 관료제는 정확하게 지켜진 업무의 절차에 따라서만 업무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충분히 예측 가능하다. 그랬습니다. 1번. 4번. 땡땡 버거 회사는 명확한 위계구조 속에서 직급별 권한과 책임을 세분화하고 표준화하였다. 그러면 A, 운영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A는 그럼 관료제에 해당되는 내용이 되겠다. B는 자동으로 탈관료제가 되겠죠. 맞는지 확인해보자. 자, 그래서 요거를 조금 해결해야 되겠다. 최근에 이윤이 떨어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관료제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수평적인 의사결정 구조를 채택하는 이게 뭐지? 탈관료제를 도입하였다. 그럼 1번 A는 관료제는 탈관료제에 비해 업무 수행 과정의 예측 가능성이 높다. 똑같은 내용이잖아. 3번하고 4번하고 같은 문제야. 답은 1번. 5번. 네모네모 기업은 의사결정 권한이 분산돼 있고 개별 담당 부서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그럼 네모 기업은 탈관료제로 운영되고 있는 거네. 그런데 뒤에 뭐라고 써 있냐면 그런 운영 방식을 A라고 합니다. 그랬으니까 A는 탈관료제. 그럼 자동으로 B는 관료제가 되겠네. 맞나 확인해보자. 요거 오타 났네. 결정. 동그라미 기업의 의사결정은 관리자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모든 업무는 표준화된 규약과 절차에 따라 수행됩니다. 그러면 B는 관료제. 맞다. 그러면 1번. 탈관료제는 관료제에 비해서 외부 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하기에 용이하다. 맞아, 틀려. 맞았어. 답 1번. 탈관료제 같은 경우는 팀제 이런 것들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어떤 업무가 진행이 됨에 따라서 TF팀 이런 것들을 그때그때 구성하고 일이 끝나면 해체되는 이런 식으로도 운영이 됩니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외부 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하는 것이 매우 용이할 수 있습니다. 답은 1번. 자, 관료제의 내용은 너무 쉬워서 꼭 맞춰야 되겠지. 6번 같은 내용이니까 확인해보자. 갑, 너희들이 다니는 회사 중에서 어디로 이직할지 고민 중이야. 을이 얘기하고 있는 건 병이 다니고 있는 회사의 업무 시스템을 말하는 거래. 병이 다니는 회사는 업무 처리 절차나 규칙이 문서로 정해져 있어. 그래서 자기가 할 일이 아주 명확해. 그리고 주어진 업무만 수행하면 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급여도 그냥 오르니까 참 좋은 것 같아. 병이 다니는 회사는 관료제로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 을이 다니고 있는 회사는 탈관료제로 운영되겠지? 그런데 마지막 말에서 뭐라 했냐면 을이 다니는 회사는 A. 아하, 탈관료제는 A구나. 그러면 B는 관료제를 말하겠구나. 그럼 보기 확인해보자. A. 탈관료제는 관료제에 비해서 업무 수행의 안정성을 확보하기에 용이하다. 아니야. 업무 수행의 안정성. 누군가가 회사를 그만둬도 회사에 조금도 타격을 받지 않는 시스템. 요건 관료제가 훨씬 더 용이합니다. 그랬어. 왜? 매뉴얼대로만 업무를 수행하면 되니까 사람만 바꾸면 어쨌든 매뉴얼대로 운영만 하면 그냥 회사는 안정적으로 운영이 됩니다. 그랬어요. 기억 X. 니은. 탈관료제는 관료제에 비해서 외부 환경 변화에 대해서 유연하게 대처가 이루어질 수 있다. 방금 했던 내용이야. 맞아. 디귿. 관료제는 탈관료제에 비해 목적 전치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X. 리을. 탈관료제는 의사결정이 분권화, 여러 군데로 나눠져 있고 B는 관료제는 업무의 수행이 매우 세분화되어 각자가 맡은 일, 즉 분업이 매우 강조됩니다. 맞아. 답은 니은, 리을 4번. 7번. 땡땡 기업이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한 배경에는 기존과 다른 조직 운영 원리인 A가 큰 영향을 미쳤대요. 이 A가 어떤 시스템인지 확인해보자. 전체 공정을 수많은 미세한 단위로 구분하여 분업화했네. 그치? 전문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하였다. 그러면 A는 관료제에 해당되는 내용이다. B는 의사결정 권한이 분산되어 있고요. 유연한 조직 운영. 그때그때 운영 방식을 바꿀 수도 있어. 라는 얘기니까 B는 탈관료제에 대한 설명이네. 자, 그러면 A는 관료제, B는 탈관료. 그러면 문제 확인할 수 있지. 1번. A에 비해, 관료제에 비해 B는 는이 B한테 붙어 있다. 탈관료제는 목적 전치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땡. 목적 전치 현상은 관료제의 문제점이다 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1번 X. 2번 B는 즉 탈관료제는 관료제와 다르게 목표의 효율적인 달성이 조직 운영의 핵심이다. 사실 관료제와 탈관료제는 둘 다 조직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까? 어떻게 우리가 추구하는 그 이윤을 더 많이 달성할 수 있을까? 이런 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고안된 운영 방식이기 때문에 둘 다 효율적인 달성이 조직 운영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달리라는 말 때문에 틀린 거야. X. 3번. 탈관료제에 비해 관료제는 업무 수행 과정의 예측 가능성이 높다. 앞에서 계속 했던 내용이죠? 답은 3번. 8번. 네모기업은 조직 운영 방식이 A로 운영이 되는데 A의 특징은 뭐라고 나왔냐면요. 지나치게 업무를 분화시켰다라고 나왔거든. 그러면 얘는 분업을 철저히 한 거 보니까 관료제에 해당이 되겠지? 그러면 B는 탈관료제에 해당이 되겠다. 맞나? 그렇지.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만든 업무 형식이니까 B는 탈관료제에 해당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 문제 보자. 1번. 기업은 과업지향적인 사회집단이다. 기업은 기업이잖아. 기업은 회사라는 얘기니까 이윤을 추구하고자 하는 이런 가업을 지향하는 사회집단 맞습니다. 리을은 사내 친목 소모임. 비공식 조직이지? 얘네들은 결합 자체가 목적인가? 그건 아니야. 이 결합 자체가 목적인 사회는 공동사회라고 불러주는데 현대사회의 공동사회는 가족이나 친족이나 뭐 이 정도밖에 또래 집단? 뭐 이 정도밖에 존재하지 않는다 그랬거든요. 사내 친목 소모임의 경우도
결합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어떤 목적을 위해서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사실 얘네들은 이익사회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리을은 틀렸다. 2번 니은과 디귿은 둘 다 회사의 부서입니다. 리을은 비공식 조직이지. 비공식 조직이라고 했으면 맞는 말일 수 있는데 여기에서 뭐라고 물어봤냐면 사회화 기관입니까? 라고 물어봤기 때문에 틀린 거야. 비공식적 사회화 기관은 공식적으로 사회화를 위해서 만든 기관은 아니지만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사회화를 담당하게 되는 기관을 말하는 거거든. 그래서 니은, 디귿, 리을 모두 다 비공식적 사회화 기관에 해당이 됩니다. 달리라는 말 때문에 틀린 거야. X. 3번 A는 관료제. 관료제는 규칙과 절차에 따른 업무 처리로 자의적인 의사결정을 방지할 수 있대요. 자기 맘대로 의사결정하는 것이 거의 금지돼 있지. 얘네들은 절차와 그 다음에 위계 질서 이런 것들이 매우 중요한 체제이기 때문에 사회 구성원들이 자기 마음대로 의사를 결정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답은 3번. 9번 도서 출판하는 과정에서 동그라미 출판회사는 수평적으로 그러면 동그라미 출판회사는 그렇구나. 탈 관료제로 운영되는구나. 네모 출판회사는 분업화된 했으니까 얘네들은 관료제에 해당이 되겠죠. 그런데 맨 마지막 줄에 동그라미 출판회사는 A 운영 원리가 라고 했으니까 탈 관료제는 A구나. 그러면 네모 출판회사가 선택한 관료제는 B겠구나. 1번 A에 비해 B는 조직 구성원의 업무 재량권 및 자율성이 낮다. 맞네. A. 달 관료제에 비해 B. 관료제는 조직 구성원의 업무 재량권 또는 자율성이 현저히 낮은 편이다. 답은 1번.